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는 아차산 등산을 오후에 갔다가 방금 전에 도착해서 이제 뉴스 정리해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 좀 찍은 게 있는데 그걸 깜빡했네. 이 다음번 방송에서 어차피 계속 녹화를 한 두 개 더 해야 되니까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서 또 빨개 벗은 여자를 또 발견했어요. 추운데 그 여자 멤버 갈 때마다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자,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입니다. 내리막길 들어선 한국 인구 브레이크가 없다. 서울 아파트 일본식 20년 대폭락 오나. 점점점. 자, 이 인구 통계학에 관해서는 제가 방송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마 대충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8월 달에 관동 대지진 딱 그 8월 23일인가? 그 1923년인가 어쨌든 100년 전에 관동 대지진 그 시점에 하필이면 홍남기 예언한 인구 대지진 기억나세요? 용어? 서울 아파트 8년간 폭락한다. 제가 이제 이거를 8월 달에 올렸었죠. 8월 23일 날 올렸던 것 같아요. 관동 대지진 100년 만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그때 인구 대지진 얘기를 했었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쯤 그보다 한 달 전에 요런 기사가 나왔었죠. 우리 시대의 구루 박승 총재 충격 인터뷰. 올해 금리 2번 인상, 3년 내 3% 급등. 그리고 쇼킹한 거, 서울 아파트 30년 동안 하락한다. 이게 바로 그 인구 통계학이거든요. 일본식 모델이에요. 너무너무 똑같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30년 전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이 91년에 상투치고 무너졌는데 30년 후인 2021년에 상투치고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논리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구루드론 통했나, 홍남기 예언 인구 대지진, 박승 예언 30년 대폭락. 이거랑 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아구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봉다방에서 이런 걸 방송했었죠. 저금리가 촉발한 일본식 버블 붕괴론, 한국은 인구 통계학 가계부채 공급 폭탄에 무너진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었어요. 즉 봉다방, 그러니까 조선일보 봉다방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 부동산 신화 고령화 아닌 공급 폭탄에 무너졌다. 이제 이거랑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던 적이 있죠.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딱 그러고 나서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잡지에서 한국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서울 아파트 미래도 암울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한두 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뭐 6개월 늦을 수도 있고 뭐 1년 늦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큰 사이클로 보면 한 번 사이클이 빠지면 이번에는 10년, 20년 이상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늦으나 빠르나 6개월 늦으나 빠지나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뭐 7억으로 떨어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9억에 파나 21억에 파나 그 10억에 가서 보면 아이고 내가 17억이라도 팔을걸 15억이라도 팔을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인구통계학 그래프를 갖고 왔죠. 박승 총재 서울 아파트 30년 폭락의 근거, 혼인율과 출산율, 생산가능 인구, 이런 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것도 올렸죠. 박승 홍남기 서울 아파트 30년 하락, 추천서 인구 대역전. 인구 대역전이라는 그걸 보면 우리가 서울 아파트가 장기간 폭락할 거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기사를 볼게요. 자, 오늘 기사입니다. 방금 전에 그 썸네일에서 봤던 거, 내리막길 들어선 한국 인구 브레이크가 없다. 진짜 인구가 폭락을 해요. 폭락을. 애를 안 낳고 그래가지고 지난해 처음으로 줄기 시작해 이제 본격적인 내리막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해 처음에는 이제 고점을 치고서 하락할 때는요, 처음에는 급하게 하락 안 해요.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죠. 이런 거를 무슨 현상 그러냐면 힌지 현상 그래요. 힌지 추세 완화 패턴. 이렇게 피크 치듯이 뾰족하게 고점을 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고점을 치고 서서히 내리막길. 이런 거를 경첩이라는 영어의 뜻에서 나와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힌지 현상 그러거든요. 흰지 검은지가 아니고 흰쥐가 아니고, 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이게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나라 살림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이 폭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계속 볼게요. 산부인과이다. 1년에 190건 됐는데 이제는 10건 이하래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보면요, 15개를 보통 채웠는데 12개밖에 안 채운대요. 빈방이 많다 이거예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왜 그래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생활이 팍팍해지니까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 거야.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이거의 제일 주범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폭등이에요. 아파트값 폭등, 일반 주택값 폭등 이런 거예요. 근데 인구가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8년이나 빨리 정점이 찾아왔대요. 인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주는 거야. 이러면요 30년 뒤에는 5천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요. 50년 뒤면 3천만 명까지 줄어든대요.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네. 생산 가능 인구. 50년 동안 2천만 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집을 사주냐고. 그리고 지금 2030들이 영끌했죠. 이미 많이 샀죠. 그러면 나중에 40대 됐을 때 살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거 아니에요? 미리 사버렸잖아. 미리 땡겨서 샀어. 지금 20, 30대는 나중에 40, 50대 가서 사야 될 인구 구조인데 그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너무 빨리 사버린 거야. 그러면 나중에 폭락할 때 받쳐줄 세력이 없는 거야. 밑장 빼기 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고령층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면서 노년 부양비는 5배 늘어나요. 왜? 생산 가능기가 줄어드니까 노인만 늘어나니까. 지금 가구 분화 현상도 가구가 늘어나니까는 뭐 아파트가 올라간다는데 그 가구 늘어난 거에 대부분이 노인 인구가 분화되는 거래요.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 그게. 50년 뒤엔 국가 채무가 국내 GDP의 1.8배로 넘게 된대요. 왜? 돈 버는 사람은 없고 병원비 쓸 돈 이런 것들만 노인들한테 다 들어가니까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많아진대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버냐고.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 쓰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노령 인구가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출산율 저하. 그래갖고 저는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동을 보급해야 된다. 야동. 아무래도 야동을 많이 보면은 이거 그만 거기까지. 이거 19금 치고는 너무 저질이다. 전 엘리엇은 고품격 엘레강스 엘리트한 건데 여기에 무슨 야동을 보고 공부해서 출산율을 이런 농담 하지 맙시다 라는 그 의견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자, 5184명인데 이게 2070년 가면 3700명 들고 어쨌든 요거는 많이 보던 거죠. 요 이렇게 둥근 거. 요거는 좀 이따 제가 디테일한 엑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차트 저밖에 없어요. 다 만들지 못해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노인구는 쫙 늘어나요. 부양비도 늘어나니까. 자, 이거는 또 이것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 차트. 이 차트에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자, 일단 총 인구는 요 까만색이에요. 총 인구 까만색. 요거는 요 까만 거는 저 워낙 이게 여기 4천만 명에서 잘랐어요. 그냥 잘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파란색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예요. 이거는 2018년에 고점을 치고 지금 꺾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부동산 관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7세, 16세, 15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알바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긴 맞죠. 그렇지만 그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인구는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이제 그 증여성으로 해갖고 뭐 10대들한테 사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저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25세 이상을, 그러니까 25세에서 64세까지를 아파트 구입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라고 제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거 한참 됐는데 최근에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에게서도 25세 이상 얘기를 자꾸 나와. 그러니까 엘리엇의 이거는 효과예요. 엘리엇 효과. 즉 25세 이상의 주택 구입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는요, 올해 상투를 치고요, 내년까지 천천히 줄다가 힌지 현상, 그러다 급격하게 줄어요. 이때 아파트가 대폭 나간다고 봐요. 처음에는 찌글찌글만 이거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오르기도 그렇고 슬슬슬 빠지다가 그 다음에 폭락이 온다고요. 이게.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25세에서 49세, 요거는 50세에서 60세,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 인구, 서울 총 인구는 90년에 1047만 명 찍고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지금 100만 명 줄었죠? 깨졌죠? 그 다음에요, 15세에서 24세는 요거예요. 요거. 젊은이 애들도 이제 안 나니까는 자꾸 줄지. 자, 근데 뭐가 늘었는지 아세요? 뭐가 느냐면요, 사망자 수. 이거 보세요. 사망자 수가 쫙 늘어요. 왜? 노인네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망자 수가 늘지. 그 다음에 출산율 볼까? 출생아수 보면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70년대부터 볼게요. 출생아수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추세적으로 줄어요. 계속 줄다가 최근에 살짝 늘다가 다시 줄어. 어쨌든 역대적으로 계속 줄잖아요. 애들 안 나니까 입시한 그 수험생들도 그만큼 줄고 대학 정원도 줄인다며요.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그 10년차 부부수예요. 10년차 부부수. 왜? 10년차가 되면 애들을 초등학교를 보낼 때쯤 되기 때문에 주택 그 평형을 늘리거나 아니면 구입 그 수요가 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줄어 계속 줄어. 지금 결혼도 안 해가지고 예식장도 지금 장사 안 되잖아요. 자, 문제는 여기서 요 빨간 거 있죠? 25세 이상의 64세, 그러니까 25세에서 64세까지의 주택 구입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피크 치고 이제 벌써 내년이네. 작년에 피크 쳤고 올해부터 빠져요. 올해부터 빠집니다. 자, 이 효과가 그 코스피의 상투를 저는 먼저 가져왔다고 봐요. 코스피 작년 6월 25일 날 3,316 찍고 지금 300포인트 이상 빠져있죠. 지금 3,000 깨져 있어요. 아직은 이제 새해 시작을 안 했지만 이게 저는 생산 가능 인구의 영향이라고도 많이 있다고 봐요. 왜? 그만큼 사회가 역동적인 게 아니라 노령화가 되고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사회가. 자, 이 차트가 그 어떤 기본이 돼서 제가 만든 게 이 차트죠. 지금까지도 제가 10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니 100개가 아니라 1000개. 990 몇 개를 올렸더라고. 7개월 동안. 엄청 올렸죠. 그 중에 그 클릭률이 제일 높은 게 요 차트 나왔던 8월 11일 날 그 스페인 일본 모델 폭락.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를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게 생산 가능 인구예요. 자, 일본이 91년에 상투를 친 이유가 물론 그때까지의 버블이 있었죠. 왜? 부채가 늘었으니까 에어컨이 아니고 부채가 늘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딱 상투 치고 빠질 때 20년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10년은 옆으로 겼어요. 그랬고 혹자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래요. 왜? 옆으로 횡보한 것도 잃어버린 거거든. 어쨌든 3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빠지고 10년 동안 횡보하고 10년 동안 조금 올랐어요. 근데도 아직도 70년대 가격이에요. 아직도 70년대 가격이 올랐어도 지수로는. 물론 도쿄 신축은 많이 올랐대 최근에. 그건 신축 얘기고 기존의 아파트 말이에요. 아직도 30년 전에 빚진 사람들이 아직도 그 빚을 갖고 있대. 부동산은 폭락해갖고 10분의 1토만 해갖고 없어졌고 빚은 남았대. 자, 그러면 15년 전에 미국을 볼까요? 미국과 유럽을 볼게요. 미국도 기가 막히게 2007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 빠져요. 희한하죠? 스페인은 2005년과 2008년에 쌍봉을 치네. 어쨌든 그 근처에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를 쳐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스페인을 보니까 영국도 뒷페이지에는 영국도 나오는데 하여튼 주요국 우리랑 비교할 만한 거 우리가 그렇다고 필리핀이랑 비교하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노르웨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랑 좀 연관성이 있는 경제 규모나 이런 거 사회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일본이랑 비교할 만하죠. 미국은 당연히 비교를 해야지. 그 다음에 영국이랑 스페인은 비교할 만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랑 비교하지 말자고. 거기는 사회복지국가고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근데 스페인은 일단 똑같아. 땅덩어리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 구조도 좀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축구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방금 나왔던 것 중에 2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가 제가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21년에 이미 벌써 작년 됐네. 그저께 2021년 상투치고 올해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내년부터 기울기가 급해진다고. 그러면요 3, 4년 있다가는요 막 1억씩 낮춰도 뭐 안 팔려 이제 아파트가. 왜?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이 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거 10년 전에도 인구 통계학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일본식 한다 그러더니 오히려 올랐는데 그거는 요거거든요. 요거 2002년에 상투 친 거. 요게 OECD 데이터예요. OECD 여기 있잖아요. 여기 OECD라고 제가 써 있잖아요. OECD 데이터가 잘못된 거라니까. 이거는 통계청에서 지금 다운받은 거예요. 왜냐면 OECD는요 5년도 뭐 그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추계하는 거는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사람들이 많이 바보가 됐어요. 10년 전, 15년 전에. 근데 지금은 추계가 아니고 통계예요. 통계. 실제치라고. 물론 2030년, 40년 거는 추계지만 어느 정도 맞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자, 뭐 영국 얘기 나오고 중국 얘기 나오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기관이 있어요. 미래에셋, 연금센터. 거기서 피크아웃 3요인 분석해서 충격적인 20년 폭락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3요인이 뭐냐면요. 그동안 20년 동안 부동산에 우호적이었던 요인 3요인이 앞으로 20년 동안은 부정적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피크아웃, 뭐예요? 꼭지치고 빠질 일만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등산은
요 에베레스트인지 산 꼭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삼요인이 뭐예요? 즉 20년 동안 생산하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우호적이었다. 근데 앞으로 빠진다. 이게 제 그래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금리가 그동안은 20년 넘게 하향 안정이었는데 초저금리 갔는데 이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 20년 동안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비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좋을 일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수입, 소득이 그동안은 우리가 3만 불 될 때까지는 계속 10,000불, 20,000불 막 이렇게 늘었는데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3만 불을 넘는 나라는 이상하게 3만 불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늘지 않는데 3만에서 3만 5천 왔다 갔다 4만을 못 넘고 한 10년, 15년을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업 된 상태에서 정체된 거죠. 근데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더 빠졌어. 맞죠? 일본은 소득이 줄었죠? 당연히 소득이 줄니까 아파트도 빠지고 계속 빠진 거지 걔네들. 그 삼류인이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형사정책법무연구원에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30명이서 들러붙었고 1년 동안 연구해갖고 71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부동산 연구원이 아니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부동산을 연구했냐고. 왜? 나중에 구속시킬 기관, 법인, 유튜버들 많다고. 엘리엇 구속시켜! 근데 거기서 나왔던 2015년 가격으로 폭락했는데 그게 따지면 60% 폭락이에요. 자, 그 얘기를 잠깐 읽어볼게요. 719페이지 중에 713페이지에 있는 결론 부분만 한 3줄만 읽을게요. 짠, 요겁니다.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땐 저도 쇼킹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요 빨간 걸 다 읽어드렸어요. 제가 5페이지 중에 3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만 잠깐 볼게요. 요거.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들도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부풀대로 부풀려진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즉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잘하면 지키는데 대충 하면 못 지킨대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엄청 센 놈들이야.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그다음에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하고 5개의 1, 2, 3, 4, 5가 끝났어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그러면 ABC에 큰 조정이 오는데 이 35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저는 8년이라고 봐요. 최소 8년이라고 보는데 박승 총재는 30년을 보죠. 미래에셋은 20년을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때 91년도 상태를 보면요. IMF 때까지 보면요. 이거는 100개 아파트 상위 센 아파트들 3,000세대, 5,000세대 헬류 이런 개포 주공 이런 센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승파의 반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왜? 이거 4년 올랐는데요. 8년 빠졌거든요. 근데 반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좀 이따 보일 차트는 뭐냐면요. 100개 아파트가 아닌 서울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만든 KB 지수 기준으로는요. 얘를 이렇게 했다가 깨버렸어요. 얘를 깼다니까? 얘를 깨갖고 어떻게 되냐면요. 72년 가격, 73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 차트가 바로 요 차트입니다. 자, 이거는 일본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일본식 대폭락은요. 일본식 버블 붕괴는요. 20년 동안 50% 빠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2010년까지 빠지고 거기서 또 10년 동안 옆으로 기었어요. 자, 우리도 똑같이 50% 빠졌는데 우리는 빨간색이 이렇게 빠져. 서울 아파트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의 시발점이 여기거든요. 이거 깬 거 보이세요? 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대폭락은요.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거고 우리는 세게 하는 거야. 세게 하락하는 거.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다 죽였어 그냥. 이해 가세요? 이게 한국식 대폭락이에요. 일본식 장기 하락이 있고 우리 한국식 대폭락이 있는 거예요. 즉 일본식 대폭락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식 대폭락이 있는 거예요. 일본보다 짧게 굵게 저점을 깨가지고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즉 이거를 깨가지고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100개 아파트는요. 여기서 이 정도 빠지면 말 것 같아. 근데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요. 이렇게 빠진다니까 이렇게 빠져갖고 2002년 가격으로 떨어져요. 2030년에 돌아보면요. 2002년 가격으로 떨어져 있어. 즉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내가 빚을 잔뜩을 연끌해서 빚을 잔뜩 졌는데 아파트가 올라줬으면 빚을 갚으면서라도 그냥 참고 살겠는데 아파트는 반토막 났지. 금리랑 올라가가지고 이자는 엄청 내고 있지. 그러면 지금 20, 30대 연끌한 젊은이들은요 30년 40년 금융 노예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20, 30대 등골에다가 꽂은 빨대에서 골수가 뽑히는 거라고요. 금융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젤 3예요. 그래서
제 음모론은 뭐냐면 바질스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출을 많이 못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금리로 많은 젊은이들이 1억 대출 받은 사람을 3억 5억을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딱 가둬놨어. 이제 가두리야, 가두리. 이 친구들은 돈을 이제 갚지도 못해. 왜? 부동산을 쓰든 주식 같은 뭐 비트코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금리가 3% 4%였던 걸 6% 7% 8% 올려봐. 그러면 변동금리가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비중이. 그러면은 금리 올리는 족족 젊은이들은 금리를, 이자를 더 내야 돼. 금융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젊은 우리의 후배들, 자식들 같은 20, 30대 젊은이들을 에다 등골을 빨아먹는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즉 은행은요, 비 올 때는, 그러니까 비 안 올 때 해 뜰 때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 올 때 우산 뺏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약탈적 금융이에요. 즉 20, 30대한테 지금 대출을 왕창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출해주면, 그만큼 대출해주면 안 될 사람들한테 대출을 왕창 해준 거야. 왜? 저금리라는 유혹으로. 전에 1억을 옛날에 10년 전에는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금리인데 지금은 5억을 대출 받아도 같은 금리야. 같은 이자야. 왜? 금리가 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와장창 받아. 받았지? 자, 이제 다 받았으니까 자, 이제 시마이 하고도 그때부터 금리 올려.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월급 들어오면은 이자 빠져나가서 남는 게 없어. 인생이 피폐해지고 놀러도 못 가고 진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저는 있는 자들의 음모야. 은행의 음모, 뱅커들의 음모야. 음모는 라이터로 꼬실려서 없애버려야 돼, 진짜.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차트, 마지막 그래프 몇 번 했던 건데 요거 보세요. 우리에게 닥칠 일본 버블링의 교훈, 과잉 하락 경향. 도쿄 1991 해가지고 이거 KBS EBS인가 KBS 다큐멘터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과잉 하락 경향이 뭐냐면요, 버블이 없이 정상적으로 올랐으면, 사이클이 있으면 적당히 떨어졌다 적당히 올랐다 이러는데, 버블이 생겨가지고 과대 상승을 하면요, 적당히 떨어져야 될 가격보다 더 떨어진대요. 그게 전문 용어로 과잉 하락 경향이래요. 일본 말인가 봐, 이게. 그게 우리한테 온다니까. 여러분들 여기 요 할아버지 인사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인사하는 거, 고개 숙이고 하는 거. 이게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1년 동안 71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낸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왜? 앞으로 3년 4년 동안 아파트가 30% 빠지고 50% 빠지고 60% 빠지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한강에 투척하고 이런다고. 왜? 여러분들 일본 91년 이후에 부동산 다큐멘터리 보면요, 20층에서 젊은이가 뛰어내리는 거를 생중계를 해야 돼. 생중계하는 걸 봐고 저는 진짜 쇼킹이에요. 그러면 사회에서 그 생중계 뛰어내려서 죽는 그 와이셔츠 하얀 옷 입은, 아직도 생각나, 빤따롱 바지 입고서 그 뛰어내려서 죽는 그 젊은이들을, 그 27세인가 30 몇 세인가 그런데 빚져가지고 빚을 못 퍼가지고 이제 차압 들어오니까, 그런 영상을 보면요, 사회가 적막해지고 우울해지고 아주 이게 디프레션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닥칠 게 그거라고. 그때 수많은 기업과 야쿠자와 건설사와 유튜버들이 구속됐다고. 그 당시도 93년도 4년대 유튜버들이 엄청 구속됐어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있다가 구속될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기업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건설사 특히. 왜냐면 3년 전, 5년 전, 10년 전 거 다 조사할 거라고. 그 발판을 마련한 게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법안을 만들려고 지금 다 밑작업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할아버지들이, 왜냐면 건설사 CEO들이거든요. 이 사람도 CEO고 맞아요. 이 사람도 다 고개 숙이고 이게 생중계되고 막 이랬다니까요. 사과 방송하고 막 울면서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닥칠 미래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한 게, 제가 전에 방송했던 게 이거죠. 일본식 버블 붕괴는 없다. 다만 한국식 대폭락이 있을 뿐이다. 자, 이 차트가 요거죠. 자, 요까지, 오늘 요까지. 재밌죠? 서울 아파트 일본식 20년 대폭락 오나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오늘의 뉴스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 내리막길 들어선 한국 인구 브레이크가 없다. 자, 그러면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야동을 풀어라, 뭐 이거 하면 그건 좀 저속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 명씩 낳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만듭시다. 저부터 등산 갔다 가지고 막 몸에 막 근육도 생기고 아주 좋으니까 오늘 밤에 저는 이제 아들 둘이 있으니까 딸을 낳아야 돼. 딸. 예쁘게. 근데 딸이 이마에 별이 5개 이렇게 붙어갖고 나면 어떡하지? 그건 고쳐주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안 되겠다. 딸한테 또 아들은 별이 5개 이렇게 생겨도 돼.
딸이 이제 별 5개 아저씨처럼 생기면 안 되지. 자, 저는 이걸로 재밌는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이렇게. 자, 오늘 숙제입니다. 자, 오늘 아이 하나씩 만들기 19금 39금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애들 있으면 애들 오늘 밤에 도서실 같은 데 보내고 부부끼리만 오늘 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